자,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했을 때의 동작을 우리가 소스 코드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 소스 코드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동작은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 activity main.xml이 되겠죠? 그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만약에 버튼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버튼은 id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 가서 activity main.xml로 가서, 자, 텍스트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눌러보면, 탭을 눌러보면, 자, 여기에 버튼이 있잖아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가보면, 자, 안드로이드 땡땡은 일단 무시해도 되고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뭐예요? add 플러스 id에 슬래시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id가 돼요. 자, 디자인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즈에서 위로 올려보면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버튼으로 되어 있죠. add 플러스 id 슬래시는 없앴어요. 그러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XML 코드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버튼이라고 하는 id가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자동으로 안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버튼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런 위젯, 소위 입력 상자나 이런 데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붙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id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이 그 웹페이지 만들 때 HTML 파일도 마찬가지지만 화면을 어떻게 보일지 구성을 하는 게 XML 파일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동작을 시키는 자바하고 얘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XML 파일이 실제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딱 되는 순간에 XML 이 파일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로 추가해 놓은 얘가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메모리의 어떤 공간에 딱 가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기능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 붙일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줬는데 이걸 빼버리죠. 일단,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겠지만 일단 빼줄게요. id만 있어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는 이 메소드도 이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on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두 줄 밑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자,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뷰가 뭐라고 했어요? 안드로이드의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걸 뷰라고 한다. 버튼이든 입력 상자든 전부 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id를 이용해서 뷰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뭘 해주냐? 대문자 r id, 소문자 id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예요? 버튼이라고 하는 id 값 뭐예요? 버튼에 붙어있던 거죠. 그걸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버튼을 가리키는 거예요. 버튼의 id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이 함수 상자를 통해서 뷰라고 하는 그 버튼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걸 딱 찾아줘요.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걸 뷰라고 한다. 그거는 위젯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배치를 담당하는 레이아웃으로 나눠진다. 자, 근데 XML 레이아웃 파일 안에 버튼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실제 실행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메모리의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져요. 메모리는 뭐예요? 이 컴퓨터에 보면 CPU, 메모리 이런 게 있는데 메모리에 실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정보가 쭉 만들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Find View by ID. ID라고 하는 걸 여기다 미리 넣어놓으면 이게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메모리에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I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얘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 가 있는 그 버튼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능을 여기다가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다른 언어 같으면은 이 자바라고 하는 소스 코드 안에다가 버튼을 만드는 그 기능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화면 구성이 XML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메모리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직 정확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 대충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 해봅니다. 자, 어떻게 따라하냐? 자, 여기에 버튼, 대문자 B로 해서 버튼이라고 하고 아이디하고 똑같은 버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퀄하고 이 앞에다가 소괄호 놓고 버튼이라고 하고 소괄호를 닫습니다. 자, 이 각각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자, 뭔가를 찾아내서 버튼으로 만들었다라고 대충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냐?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할 건데요. 자, 기능을 부여를 할 건데 어떻게 기능을 부여를 할 거냐 하면 자, 어떻게 기능을 부여를 할 거냐면 여기에 자, 버튼점 해서 자, set on click까지 하면 이렇게 뜹니다. set on click listen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하냐? new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대문자 O로 시작하는데 on click listener가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뜨죠? 대충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코드가 쫙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온클릭 안에는 뭘 할 수 있냐? 아까 여러분이 하셨던 온클릭 속성에다 놓고 퍼블릭 보이드 온 버튼 한 클릭트라고 넣었던 그 안에는 어떤 토스트를 하나 띄우는 토스트 메시를 하나 띄우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토스트 점 make 텍스트 다시 계속 입력을 하세요. 무조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또 계속 입력을 하세요. 손에 익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거는요. 이번에는 get application context get a 대문자 a까지 입력해서 엔터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t로 시작해서 toast 점 length long 맨 뒤에 갖다 놓고 점 show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넣었던 코드 한 줄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아까 넣었던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코드 자체가 좀 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activity main.xml에 onClick 속성 넣고 그냥 아까 그런 메소드 하나 만들어주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XML에 있는 버튼을 찾아서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실제 버튼을 만들어서 자, 어떻게 돼요? 자, 만들어서 어디에? XML 레이아웃에 만들어서 그걸 찾아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만듭니다. 자, 앞에 있는 거를 변수라고 해요. 변수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또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변수라고 하는 건 대충 보면 자, 메모리에 만들어진 버튼, 이 버튼을 만들 때는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만듭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나중에 가서 볼 텐데요. 어쨌든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메모리에 실제 버튼을 만들게 되면 equa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리킬 수 있는 상자를 변수 상자라고 불러요. 변수 상자는 버튼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버튼으로 해서 이름을 주면 걔가 실제 메모리 버튼을 가리켜요. 좀 어렵죠?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됩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코드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 상자를 가리킬 때도 자, new라고 하는 거 find로 찾거나 또는 new로 만든 입력 상자가 있으면 그 입력 상자를 equal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qual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걸 가리킨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형변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형변환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찾았는데 이게 실제 버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버튼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냐? 자, 버튼이다라고 하고 소괄호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거를 형변환이라고 해요. 이것도 대충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라고 하는 게 코드상에 보이죠? 어디 있었어요? 자, 여기 가봐서 보면 메뉴에 가보면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려져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쭉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게 여행 가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여행 가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쓰겠다, 자료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 꼭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토스트 아까 썼잖아요. 토스트는 android.widget이라고 하는 가방 안에 다른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안에 토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해본 것처럼 버튼을 find로 찾은 다음에 set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능을 넣어주면 onClick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기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토스트를 띄우는 기능을 같이 한번 넣어봤죠. 자, 그러면 똑같이 버튼이 눌렸어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과정을 자, 코드상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이 계략적인 내용은 100%다 이해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아직 자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0%다 이해를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과정을 그냥 무작정 따라해 보세요. 아직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5장을 지금 다 끝내고 있는데 아직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에 대한 내용을 계략적인 내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렇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5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만들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을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자바에 대한 내용을 하거나 할 때 화면도 같이 만드는 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화면 만드는 게 자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화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변수는 뭔지, 자, 형변환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자, 그런 뭔가 자바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는데 그걸 결과를 화면은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자바에서도 공통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볼 때도 있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보여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자꾸 입력하고 만들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가서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 그죠? 자, 내가 집중해서 한 가지를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자신감을 가지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100%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